예를 들어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네. 초등학교 6학년 푸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애들이 학교에 그거 문제집 안 가져가요. 중학교 2학년 문제집 가져가는 것도 학교 사기 싫다 이러는 친구들이 있어요. 맞아요. 주변에 애들이 놀린대요. 그거 가지고. 맞아, 진짜. 그러면 이제 대치동에서 두 분이서 학원 원장님으로서 일하시면서 좀 느낀 대치동이라는 곳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사실 저희는 그냥 대치동 하면은 공부 많이 하는 곳, 선행 많이 하는 곳 이 정도로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대치동의 다른 지역과 조금 다른 점이 확실히 있는지 이거부터 좀 여쭤보고 싶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대치동 하면은 이제 뭐 공부 사교육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분위기가 조금 다르기는 해요. 그러니까 상향 평준화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조금 더 공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좀 더 집착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절대적으로 봤을 때 잘하는 친구들이 더 많은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아, 네. 100명의 친구가 있으면은 전국 단위로 봤을 때 뭐 이렇게 상중을 나눌 수 있을 거잖아요. 네. 고등학교로 따지면 1등급부터 9등급 네.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비율도 잘하는 친구들의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잘하는 친구들이 몰리는 경향이 확실히 있긴 있어요. 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여기서 공부한다더라 하고 약간 모이는 공부하려고 것도 보내는 지역이잖아요. 기준치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다른 동네랑. 저희 어머니는 저희 고향인 충남 서산에서도 학원하고 계시거든요. 네. 네, 근데 확실히 만나보면 부모님들이 기준치가 다르세요. 그러니까 이런 뭐 단적인 예로 서산에서는 초등학생들이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수업 시간은 1시간이에요. 네. 그 대치동은 1시간 수업하면은 짧다고 해. 네, 아무도 안 올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애들 막 3시간은 기본이에요. 3시간? 초등학생인데. 3시간도 왜 이렇게 짧아요?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런 게 이제 단적인 예시죠. 사실 모든 아이가 공부를 시킨다고 해서 그만큼의 아웃풋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럼 이 대치동의 환경에 잘 맞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안 맞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는데 혹시 그 성향을 좀 보이시는지 이런 친구는 대치동에서 공부를 하면 정말 시너지가 좋을 수 있고 근데 반대로 이 친구는 이런 데서 공부하면 좀 힘들 수 있다. 약간 이런 게 좀 느껴지시는지. 공부 잘 하려면은 무조건 대치동 가야 되냐 이런 네. 고민을 분명히 많이 갖고 계실 그쵸. 거예요. 막 막 이사 가야 되나? 근데 이거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대치동이나 목동 같은 교육 특구 지역들 있잖아요. 네. 그런데 가서 좋은 친구들이 있고 오히려 해가 되는 친구들이 있다 생각해요. 근데 좋은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 잘하는 친구들이 주위에 많을 때 거기서부터 뭔가 더 경쟁의식을 가지고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조금 뒤처져도 멘탈이 강해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이겨내야지 라는 성향의 친구들이 있고 네네. 아니면 반대로 오히려 상대적으로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잘하는 친구들이 더 많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랬을 때 멘탈이 무너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조급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러다가 나 못하나? 안 되지 왜 안 되지? 이러면서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멘탈이 좀 더 강하고 경쟁의식이 있고 이런 친구들 같으면은 가면은 더 좋을 수 있다. 그렇지만 멘탈이 그만큼 강하지 않아요. 오히려 잘하는 친구들 사이에 섞여 있으면은 더 뭔가 약간 패배감을 위축되고. 느끼고 위축되고 악순환에 빠지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안 가는 게 나을 수 있어요, 확실히. 그냥 본인이 있는 지역에서 네. 쭉 열심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대치동에서 많이 보는 되게 안타까운 케이스가 뭐냐면은 아이들이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지극히 평범하고 괜찮은 친구들인데 스스로 공부 못한다 생각하고 패배감에 젖어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쵸. 왜냐면 나보다 잘하는 애들이 막 눈에 보이니까. 맞아요. 근데 이 대치동이라는 곳이 약간 그런 공부하러 가야겠다, 이사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전 선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선행을 많이 시키고 선행을 해놓으면 뭔가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저는 대치동이 좀 유명해진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학 선행이 학생들에게 필수인가요? 선행이 필수다. 저는 이런 말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잘못된 그 인식을 심어줘요. 그러니까 수학은 자기 학년 맞게 잘 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이면 고등학교 1학년 잘하면 되고 결국엔 3학년 됐을 때 3학년 거 잘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선행이 필수다 이렇게 하는 순간 자기 수준에 안 맞는 걸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친구들이 있고 못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아무 문제 없거든요. 자기 학년 거 잘 하면. 근데 이게 선행이 필수처럼 되다 보니까 애들이 선행을 못하니까 나는 공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자신감과 자존감 떨어지는 학생들 진짜 많고 특히 수학을 싫어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행 위주로 공부하다 보면 수학이 재밌고 좋기가 쉽지가 않아요. 할만하다고 느껴져야지 뭔가 이게 재미도 있고 좋아지게 되는 건데 항상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 위주로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학 재미없네? 그러니까 스트레스인 존재가 돼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 절대 잘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하고 싶어도 잘하기가 어려워요. 내적인 동기에서 자기가 잘하고 싶어야지 잘할 수 있게 되는 과목인데 애초에 그런 인식이 그렇게 되는 순간 정말 잘하기 어렵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선행이 필수다. 저는 이런 얘기 진짜 안 했으면 좋겠고 자기한테 맞는 수준 공부한 게 그냥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학생들은 좀 더 빨라가지고 더 한 두세 개 학년 더 할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는 딱 자기 학년만 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런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데 대치동은 동네 특성상 다 선행하다 보니까 그 중심을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본인이 중심 잡고 멘탈 흔들리지 않고 자기 수준에 맞게끔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그런 대치동의 환경을 잘 이용할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네. 초등학교 6학년 푸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애들이 학교에 그거 문제집 안 가져가요. 맞아 진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친구예요. 네. 중학교 2학년 문제집 가져가는 것도 학교 사기 싫다 이러는 친구들이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중1인데 아이들이 고등학교 옆에 친구들 고등학교 가고 있으니까 네. 중학교 2학년 건데도 들고 가기 부끄럽다고 해서 학교 가서 숙제 안 하는 애 있어요. 스스로 쪽팔리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과장 그리고 아니면 진짜 심지어 그런 친구도 있어요. 스스로 쪽팔리다고 생각 안 하는데도 주변에 애들이 놀린대요. 그거 가지고 너 아직 놀리는 중학교 2학년 거 하냐? 너 이것밖에 못하냐고. 아니 너 중학교 바보냐? 1학년 올라가는 친구인데 저 이거 지난주에 들은 얘기예요 심지어. 이런 게 약간 선행이 아이들한테 미치는 좀 부정적인 그니까요.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더 불안해하고 그런 마음에서 공부를 하는데 당연히 수학에 재미가 있으니까. 그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멘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본인이. 네. 근데 그러면 뭐 선행하면 안 되냐 그쵸. 뭐 이렇게 또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아까 자기 수준에 맞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올바른 선행은 무조건 좋은 게 맞아요. 올바른 선행이 뭐냐를 잘 판단해야 되는 맞아요. 거죠. 네. 초5가 중학교 1학년 거 잘하면 중학교 2학년 거 해도 되고 네. 중학교 2학년 거 잘하면 중학교 3학년 거 해도 돼요. 네. 근데 초5인데 초6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중학교 거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 그렇죠. 수학은 연계성이 큰 학문이에요. 맞아요. 1차 방정식을 잘 못 풀면서 중3 때 2차 방정식을 잘 풀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이게 무조건 앞 과정이 탄탄하게 잘 되어 있는 게 전제가 되어야만 한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올바른 선행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앞 과정의 심화가 좀 어느 정도 괜찮게 되면서 다음 과정 병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아. 생각하시면 돼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네. 1학기가 대수고 2학기가 기하예요. 네. 기하 통계인데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이렇게 경질되거든요. 네. 1학년 1학기 심화교재를 공부를 시켜봐요. 심화교재를 최소한 절반 정도는 스스로 풀어서 맞춰요. 그러면은 2학년 1학기랑 병행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1학년 1학기 심화교재 보면은 막 반도 못 맞춰요. 그러면 2학년 1학기 거 나가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요거를 기준으로 판단해 주시면 돼요. 그 전 학기 심화가 어느 정도 이상 되면은 다음 학기 병행 가능. 그렇지만 너무 못한다? 그러면은 그 학기 거 더 하는 게 맞다. 심화가 얼마나 잘 됐는지 이런 거가 판단하기 기준 좀 애매하잖아요. 맞아요. 학교 기출문제 풀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내신 내신 기출문제들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요새. 네. 구해가지고 풀려서 그래도 한 90점 이상 나온다. 아 그럼 그래도 꽤 괜찮게 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근데 예를 들어 90점 안 나와요. 뭐 80점 밑이에요 만약에. 이러면은 제대로 안 된 거다. 그럼 그 학기 거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계속 대치동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좋은 교육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라는 것 때문이잖아요. 내가 대치동에서 일하고 있지만 대치동의 이런 방식은 진짜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정말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행이랑 제가 연결되는 건데 네. 선행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학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 갔다 왔는데 아이가 상처받았다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지금 중학교 올라가는데 네. 중학교 뭐 2학년 거 하고 있잖아요. 늦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그러니까 부모님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학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진짜 아닌 거죠. 왜냐면 애 수준에 맞게 공부하면 되는 거고 해 나가면 잘할 수 있는 건데 괜히 그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아이들도 막 뭔가 막 되게 막 실패자 같이 느끼고 자신감 떨어지고. 이런 건 진짜 아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되게 싫어하는 표현이 뭐 어느 시기까지는 어디까지 끝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자기 학년 거 해야 된다 이게 아니거든요 대부분. 뭐 예를 들어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고등학교 과정 전체 한번 다 봐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와, 대치동에선 그런 말들이 있는 거예요. 되게 많아요. 애 수준에 맞춰줘야 돼요. 결국은 자기 수준에 맞게끔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공부 방법인데 그렇죠. 그 기준을 이 학생의 수준에 맞추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다 선행하고 있으니까 나도 당연히 선행해야 되나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네. 뭔가 안 하면 불안하고 이런 건데 전 그걸 가장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치동은 다양한 옵션들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활용하긴 좋아요. 근데 그걸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나한테 딱 맞는 걸 선택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잘하는 애들의 그 선행 많이 하는 거를 일반적으로 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무래도 사람이라는 게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하면은 불안하고 안 이런 하면 게 내가 있어요. 뭔가 잘못하고 네. 있는 것 같고.